네, 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네. 이 코로나로 인한 이제 방역 수칙에 대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재 가장 이제 높은 단계인 4단계로 하고 있는데, 이제 방역 당국에서는 어떻게든 지금의 이제 델타의 전파를 좀 막아보고자 하는 그 마음은 알겠지만, 지금 현재 국민들의 마음은 약간 좀 헷갈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어떤 부분은 이만큼 금지를 시키고 조정을 한다라는 게 이제 논리적으로 설득이 되면 거기에 이제 동참을 하게 되는데 조금 이거는 왜 이렇게 많이 막는가? 이거는 왜 이렇게 많이 풀어져 있는가? 이게 형평성에 조금 의문이 가는 부분들이 몇 군데 있어서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그 종교시설 같은 경우는 4단계의 경우에 수용 인원의 10%만 이제 들어갈 수 있게 돼 있고요. 3단계는 20%로 돼 있네요. 근데 이제 조건은 음식을 먹으면 안 되고, 찬송 없이 예배 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편 영화관 같은 경우는요,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밀폐된 장소이고 말을 하지 않는 곳이고 음식도 먹지 않습니다만, 이곳은 좌석 한 칸 띄우기로 현재 방역 수칙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화관에서는 이만큼이 되는데 왜 종교시설은 10%밖에 안 되는가? 이건 왜 다른가 하는 의문이 들고, 근데 이제 종교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이제 이력들도 있어서 그런 우려 때문에 그런가? 근데 그래서 이제 백보 양보하더라도요, 식당 같은 경우는 그 2명이던 것을 백신 접종한 사람에 한해서 2명을 더 플러스해서 3단계에 준하는 4명까지 이제 먹을 수 있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종교시설도 그러면 식당과 같은 그 기준으로 기존의 10%에다가 백신을 맞은 사람들의 인원 10% 해서 3단계에 준하게끔 20%로 한다면 뭔가 이렇게 종교시설은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이러한 방역 수칙을 정하고 있구나 하는 게 합당하게 좀 설득이 될 텐데 좀 그게 좀 부족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체육시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한강시민공원이나 산에 혹시 가보셨습니까? 네. 네. 사람 무척이나 많습니다. 오늘도 뉴스 보니까 이제 한강시민공원에 사람들 많이 있는 게 이제 그 뉴스로 나기도 했던데, 그 실내보다도 그래도 야외는 열린 공간이니까 조금 더 안전할 텐데 농구장이나 축구장 이런 데 보면은 다 자물쇠로 잠겨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바깥에 있는 한강공원에는 사람들이 이제 더 많이 밀집해 있는 상황이 발생되고, 또 야외에서 하는 뭐 농구, 축구 이런 것들이 다 안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등산을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요청해서 봤더니요, 코로나 발생하기 전인 19년에는 557인데 20년에는 656만으로 더 늘었고 21년도는 아직 절반밖에 안 왔지만 411만입니다. 한 2배 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여기저기 다 안 되니까 산으로 가는 것으로 이제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무작정 다 풀자는 제안은 아니고요. 이해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산에 가면 사람이 이렇게 많이 복작복작한데 왜 저 넓은 축구장은 안 되는가? 그러면 이제 여러 사람이 땀을 흘리고 그러는 것이니까 라면 인원을 조금 줄이든 혹은 시간을 이렇게 쪼개서 운영을 하든 뭔가 방안들을 마련해야지 무조건 막는 것이 방법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면밀하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떠셔요? 네, 이제 그런 그 과학적 근거는 우리 청장님께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듣도록 하고요. 기본적으로는 접촉을 좀 줄이자고 하는 겁니다. 특히 접촉은 음식을 먹고 교회나 아니면 등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끝나고 나서 이런 그 소모임에서 밥을 먹으면서 혹은 술을 먹으면서 같이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접촉이 되면서 근데 교회는 되거든요. 중간에 밥을 먹진 않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금지를 했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에 따라서 저희들이 10% 그리고 이제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99명까지 지금 하도록 했는데요. 영화관도 마찬가지로 거리두기를 하면서 먹지 못하도록 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거기 50%죠. 네, 감염 빈도를 확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런 그간의 그 방역을 해 오면서 저희들도 압니다. 이게
잘 그 따르는 데서는 이게 발생하지 않는데도 그 엄격한 규정을 그 따라야 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을 호소하십니다. 그런데 또 일반적으로 보면 그렇게 규칙을 지키지 않는, 그러니까 소위 기본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는 그런 그 다중이용 시설이 많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지금 자료를 보시면 얼마 전에 총리께서 개인이 명백하게 방역 수칙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구상권 청구든지 법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를 하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방역 수칙을 위반해서 코로나에 확진이 돼서 거기에 대한 진료비가 나오거나 지금까지는 이제 정부가 다 진료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거나 아니면은 방역을 위반해가지고 누군가에게 감염을 시키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구상권 청구까지 하겠다라고 이제 엄포를 놓으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복지부에 코로나 확진자 중에서 방역 수칙을 위반한 환자의 현황 자료를 부탁을 했는데 없답니다. 그럼 무엇을 근거로 해서 구상권을 청구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일테면 생활지원금이라든지 아니면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있고요. 진료비 자체까지는 저희들이 하기에는 좀 어렵다고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러 그 다른 정부 지원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그 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분으로 인해서 다른 여러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그에 해당이 되는 것까지 같이 지금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저희들이 지자체에 좀 요청을 해놓고 있는데 법적으로 집행하는데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무부에서 그런 지원을 지금 좀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실적이 이 구상권 실적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 이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니 확진자 중에서 방역 수칙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현황이 있으셔요? 그게 좀 없다고 저희가 답변을 우리 아마 그건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네. 네. 중대본에서 행안부가 이제 중심이 돼서 중수본에서 이제 지자체 통계나 이런 것들은 취합해서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상권 관련돼서도 장관님 말씀 주셨지만 법무부에서 구상권 협의체 같은 걸 만들어서 지원도 하고 있고, 또 국조실에서도 부패 예방 추진단 해서 지자체가 처분하는 그런 부분들도 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세부 통계 부분은 지자체 통해서 취합된 부분들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영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